다른 묻지마 항소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오늘 자동차 대리점 판매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서 계신 김선영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장님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카마스터로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카마스터들의 권익을 위해 김선영 지회장님은 2015년 9월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라는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 설립 직후부터 현대차는 조직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해당 대리점 대표가 김 지회장에게 노조 탈퇴와 퇴사를 요구하며 수시로 압박을 가했고, 현대차는 해당 대리점에 부정기 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노조 설립 반년도 되지 않은 2016년 1월 김 지회장은 대리점에서 해고당했고 소속 대리점마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어 김 지회장이 설립한 노조에 가입한 다른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원들 소속 대리점도 폐업했고 다른 대리점으로의 고용 승계를 거부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김 지회장은 현대차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조합에 들어가고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더니 현대차가 갑자기 그 노동자들을 전부 내보냈다라고 외치자 현대차는 허위를 적시해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지회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10월 30일 1심 법원은 현대차가 비록 대리점 영업 사원들과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로 인해 대리점주들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라며, 또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현대차가 김 지회장이 소속된 대리점에 부정기 감사를 실시해 업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 처분을 했고, 그 이외에 김 지회장 해고와 폐업을 단행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다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현대차가 돌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주들이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했으며 조합원들이 가입한 대리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사용자로서 노사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합니다. 검찰도 항소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요청해 끝내 기소하여 법원으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음에도 기계적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입니다. 현대차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은 지난 10년간 정당한 거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제 현대차와 검찰이 답할 차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여러 행태는 과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에서 있었던 대법원 판례 사항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현대차의 이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보면 현대차가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하고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 상당 기간 소송에 시달리게 하고, 이러한 행태는 대기업답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뒤에 숨을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길 촉구하고, 검찰도 무분별한 기계적 항소 남발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오히려 명예가 훼손된 김선영 지회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대차와 검찰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상섭 동지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 김선영 지회장은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맨몸으로 막아세운 노동자입니다. 900일이 넘도록 국회 앞 천막 농성을 했고 마침내 노조법 2, 3조 개정을 이뤄낸 노동자입니다. 불법 계엄도 막았습니다. 노조법 2, 3조도 개정했습니다. 이제 현대차 자본이 대리점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로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진짜 사장으로서 교섭에 나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검찰이 걸림돌입니다. 현대차 자본이 김선영 지회장에 대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은 현대차 자본의 이의제기를 받아서 보강수사 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났음에도 검찰은 최근 항소했습니다. 노동자에게 무리한 기소도 모자라서 무죄 판결에 대한 반성도 없이 되려 항소로 답했습니다. 반면 대리점주들이 현대차 자본의 수많은 압박 때문에 부당노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연대지회가 부당노동 행위로 현대차 자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검찰의 선택적, 사용자 편향적 기소를 규탄합니다. 또한 현대차 자본에 요구합니다.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있게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당사자 발언 듣겠습니다.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 지회장 김선영 동지 발언 듣겠습니다. 네,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수많은 차별과 착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악랄하게 노조를 탄압한 사건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앞에 가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리점 대표들이 그 조합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이 대리점 대표들은 결국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에서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현대자동차가 시켜서 아니면 자기도 압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검찰에 고소했더니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내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현대자동차 앞에 가서 노동 3권을 보장하라 요구했는데 검찰은 그것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대리점 대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자동차가 시켜서 아니면 압박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진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더니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 3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원직 복지시켜라 요구했다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사실 지금도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그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이 폐업되고 고용승계가 거부되면서
모두 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보았듯이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현대자동차입니다. 우리는 노조를 만들고 10년 동안 현대자동차에 수도 없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와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얼마 전 다 알고 있다시피 노조법 2, 3조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취지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교섭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당장 자동차 판매연대 제외하고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차가 노조를 탄압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 재판 관련해서 금속노조 법률원 이혜인 변호사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금속노조 법률원의 이혜인 변호사입니다. 처음 이 사건 공소장을 받았을 때 저희 변호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노동조합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허위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된다면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은 법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되겠다는 우려가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판매연대 노동조합 지회장과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해고와 온갖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습니다. 이에 김선영 지회장은 노조가 직접 겪은 부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고자 현수막을 치고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너무나 통상적인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선영 지회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라며 기소했고 심지어 징역 10개월의 구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무분별한 기소를 남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과연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검찰은 허위라는 점도 지회장의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전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지회장이 발언하고 기재한 사실이 허위인 점이 증명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 나아가 이 사건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차별을 개선하는 등 권리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김선영 지회장의 행위는 노조 대표로서 그러한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업무의 일환으로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현대차 자본의 입장에 기울여진 채 무리한 기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 간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당함을 표현하는 행위까지 기소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직접 겪은 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했습니다. 또다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체계를 이용한 검찰의 노동자 탄압은 이번 사건에 국한된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정당하게 투쟁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기소될지 몰라 불안감 속에 있거나 이미 무리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으며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희생과 불안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책임 있는 자세로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기자회견문 관련해서는 나눠드린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